안녕하십니까, 레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어, 실전 투자죠. 네, 보유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2월 25일입니다. 코스피 코스닥 먼저 보겠습니다. 코스피 3.5%, 그 다음에 코스닥 3.3% 오르면서 각각 어제 내렸던 하락분을 모두 메워버렸습니다. 특히 이제 투자자가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는 1조 매수, 코스닥은 1200억, 1300억, 기관은 800억 매수를 했습니다.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바로 양봉으로 메워버리는 과정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바닥을 잘 지키고 있고요. 21선을 이제 횡보하는 시점에서 그 근처에서 계속 주가가 코스피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일단 금리 불확실성이 좀 해결이 되면서 어제 미국 장도 좀 올랐고요. 오늘 이제 그 위험도로 내렸던 주식들이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. 한번 또 털고 간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인데, 결국에는 주가가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네요. 하지만 여전히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지금 채권 상승률이 높습니다. 꽤 높고요. 생각보다 많이 높아요. 지금 채권을 보시면 미국 10년물 채권이 1.45달러까지 올라왔고요. 5%죠. 네. 그래서 이전에 그 코로나19 터지기 전까지 좀 올라와 버렸습니다. 지금 이 바닥권, 그래서 원래 정상 궤도로 돌아왔고요. 이게 더 올라서 자꾸 올라간다면 2달러까지도 올라가 버린, 2%까지도 올라가 버린다면 이제 좀 불안할 수도 있겠어요.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. 그래서 일단은 지수 선물을 좀 보면 미국 증시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. 근데 프랑스 뭐 이런 거의 뭐 보합이죠. 그 다음에 크게 외환도 많이 오르진 않았고요. 암호화폐도 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. 뭐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대로 박스권을 횡보를 할지 아니면 좀 더 상승을 할지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상승은 확실히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바닥 잘 받치면서 반등해야 될 시점에서 강하게 반등을 했고요. 21선과 61선 사이에 두고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제 잘 디디고 강하게 반등했을 때 추가로 더 상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. 한번 좋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은 여기까지 보고요. 마치 종목 이제 한국정보인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뭐 장이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반등을 못했습니다. 근데 여전히 이제 21선 근처에서 확실히 모양을 만들고 있고요.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시세를 줬다가 이 시세를 준 시점까지 떨어졌을 때는 다시 한번 시세를 줍니다. 그때가 거래량이 터질 때고요. 이대로 바닥을 깨고 밑으로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런 바닥선 잘 지킬 것 같고요. 이런 식으로 가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좀 알려드린다면 제가 최근에 밀고 있는 SFP 반도체, 시그네틱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요. 뭐 극단적이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. 이때도 그렇고요. 그래서 이런 게 다 매집 과정이거든요. 올랐다 내렸다는 게.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정보인증도 지금 그런 이제 준비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. 위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좀 하는 것 같고 투자자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. 외국인이 또 22,000주를 팔았지만 지금은 확실히 이제 바닥을 좀 잡고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은 두산입니다. 두산도 오늘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. 두산중공업이 11,100원으로 8%까지 반등을 했고요. 두산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반등을 했지만 얘도 역시 241선까지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힘을 받는 느낌입니다. 그래서 추세는 좀 깨졌지만 다시 한번 241선에서 반등을 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V자로 좀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정상 궤도로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빨리. 두산도 지금 두산중공업이 잘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주사고요.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두산 중공업이 지금 3조 자금만 마무리하고 두산 인프라코아 인적 분할 후 그 밑에 있는 두산 밥켓을 떼서 두산 중공업에
붙이던가 이제 흡수합병을 하던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. 부채 비율도 지금 많이 낮아져 있고, 그 다음에 풍력 에너지, 그 다음 뭐 원자력 에너지 이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완전 적자 회사로부터 좀 그 탈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앞으로 이제 신사업 에너지, 신에너지 사업을 좀 하면서 분야도 좀 넓혔고, 예, 좋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월봉 입장이나 주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보여지고요. 추가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오늘 이제 기간이 좀 4,600주 정도 들어왔고, 외국인도 4,200주 정도 들어왔네요. 뭐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, 여전히. 그 다음은 삼성중공업이고요. 삼성중공업도 21선 잘 받치면서 이제 21선과 61선 사이에서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작업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요. 21선이 서서 이제 위로 들면서 이렇게 점점점 계속 또 줄을 세울 겁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이렇게 이제 줄을 세우면서 진행을 할 것 같고, 한번 이제 강하게 61선을 치고 나가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. 그때가 이제 진짜 이 삼성중공업이 이 240주선을 뚫고 나가기 위한 마지막 이 파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, 한 번 더 내렸다 올라갈지 뭐 그런 식으로, 네,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폭을 점점 줄이면서 모이고 있다, 상승 추세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꾸준히 얘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. 투자자가 이제 기간이 5일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. 네, 이제는 기간이 계속 들어오죠. 기간이 이제 확실히 삼성중공업에 붙었습니다. 외국인은 뭐 팔았다가 조금 샀지만 확실히 수급이 붙어 있는 느낌. 네,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은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, 지금 당장은 조금 더 횡보를 하다가 진행이 될 수 있지만 시간이 결국에는 보답을 해줄 것 같습니다. 월봉도 이번 달 양봉 마무리할 것 같고요. 더 힘을 준다면 이제 60여 월봉선까지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은 SCI 평가 정보고요. SCI 평가 정보도 한국정보인증과 마찬가지로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. 어제 좀 많이 내렸는데 증시가 반등한 것 치고는 별로 오르지 못했고요. 얘도 확실히 지금 뭔가 자꾸 바닥을 여러 번 터치하는 것이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을 좀 강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저는 확실히 좀 힘을 받는 것 같고요. 21선과 61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, 서서히 이제 이 세 개의 이평선들이 모이는 지점이 올 겁니다. 그때 확실히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, 이제는 내릴만치 내려서 네, SCI도 좀 올라갈 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주봉도 60주선 잘 지키고 있고,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도 투자자는 지금 뭐 크게 움직임 없고요. 네, 호가도 뭐 그렇고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. 그 다음은 한국항공우주고요. 한국항공우주도 이제 조정을 좀 길게 받죠. 네, 받았고, 어제 내린 거에 비해서 많이 반등은 못했습니다.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가 자꾸 매도를 좀 하면서, 기관이 아니죠. 네, 기관이 여기 있네요. 6일 정도 매도를 했다가 3일 매수하고 뭐 좀 그랬는데, 뭐 크게 지금은 나가는 세력은 없습니다만, 주가가 아직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이렇게 퐁당퐁당 하다가 이제 패턴이 좀 깨지긴 했는데, 다시 한번 이런 자리에서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자리가 나야 될 것 같고, 증시가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왔기 때문에 얘도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지금 우주산업 소스가 살아있고요. 근데 하지만 여전히 거래량이 좀 죽어 있어가지고 아직 한국항공우주가 추가로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요 정도 자리를 21선 아래를 좀 지키면서 옆으로 좀 진행을 할 것 같고, 서서히 이제 거래량이 좀 붙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위로 좀 치고 나가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하지만 뭐 이거는 단기적인 접근이고요. 결국에는 얘는 이렇게 쌍바닥 지점에서 월봉 저점이 잡혔기 때문에 네,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렇게 한번 힘받으면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라서 좀 길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. 길게 보실 거면 한 1년은 봐야 되지 않을까요? 네,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좀 다른 종목이 더 좋아 보이신다면 익절을 하고 다른 종목, 좀 저평가된 종목 골라서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. 뭐 선택은 자유입니다.
그 다음은 한국전력입니다. 한국전력은 23,350원이고요. 얘도 오늘 증시가 반등한 거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. 지금 21선 아래에서 이제 뭐 계속 뭐 꾸물꾸물대고 있고요. 결국에는 큰 쌍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21선 위로 좀 힘을 받아서 강하게 좀 상승을 해야 될 것 같고 61선과 21선 사이에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얘도. 그래서 삼성중공업 아까 이런 모양대로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한국전력은 이제 두산중공업과 엮여서 계속 신한울 3, 4호기 이슈도 묶여 있고요. 좀 정치적으로 좀 사실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. 기업이. 근데 확실히 첫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했고요. 턴어라운드 시작을 했고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지만 결국에는 상승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. 살아 있고 이대로 쌍바닥 다지고 다시 올라간다면 요 481선 넘어가면서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481선을 목전에 두고 있죠, 지금. 네. 그래서 조만간 좀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, 한국전력도 투자자를 보시면, 이렇게 기간이 1조 정도 들어온 날에도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기간 투자자가 빨리 이 한국전력을 매수를 좀 해야 되는데, 연기금이 하도 많이 투자를 했나 봅니다. 이게 계속 매도를 해버리네요. 그래서 금융투자가 들어왔음에도 주가는 뭐 보합 마무리가 했습니다.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고요. 보통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무겁다라고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. 근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져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도 움직일 수 있는, 충분히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만 좀 생각을 하시고 임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다 종목 봤고요. 오늘 이제 강하게 좀 반등을 해서 다행입니다. 내일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그렇게 크게 하락하는 일은 조금 네, 확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고 미국 시장이 좀 지금 선물이 내리고 있긴 하지만 내일도 우리나라 증시는 좀 좋게 출발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. 네, 어렵게 이제 반등했으니 다시 한번 갈 길 가면서 네, 이번에는 좀 안 올랐던 종목 위주로 좀 강하게 반등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